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2년차를 맞으면서 시너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이 재계 22건 대기업으로 부상한 이후 대우건설은 해외 수주 등 부문에서 성장하는 동안 모회사인 중흥토건도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 1조 원 규모를 회복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대우건설을 품은 중흥토건의 재무 개선은 여전한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 2022년 3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몸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 재계 47위 수준이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품은 뒤 단숨에 27계단 오르며 20위에 안착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공정위가 집계한 중흥그룹의 공정자산은 23조 3,210억 원으로 17위 두산그룹, 18위 DL그룹 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대우건설의 사업 성장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중흥그룹 품에 안긴 대우건설이 해외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두드러진 외형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해외 수주에서만 2조 4,061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당초 연간 수주 목표액인 1조 8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3월 리비아에서 7조 9,300만 달러 규모의 패스트 트랙 발전 사업 패스트 트랙 발전 공사 계약을 따낸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외 5억 8,918만 달러의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 1억 3천만 달러의 이라크 알포 컨테이너 터미널 개량 공사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외 수주 확장 등 성과로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잠정 신규 수주는 13조 2,096억 원으로 당초 연간 목표인 12조 3천억 원 대비 7.4% 초과 달성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 45조 1,33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 대비 3.9년치 일감에 해당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전반적인 시공 역량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에서 9조 7,683억 원을 기록하며 종합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우건설 위로는 1위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DLENC, 포스코 ENC, GS건설 등 강력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1년 만에 6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부문별 평가 중 업무 신뢰도의 척도인 신인도 평가에서는 1조 4,822억 원을 기록해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부문에서도 4조 7,684억 원의 기성액을 기록해 2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수주 확대와 시공 역량 개선 등 일련의 행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2023년 경영실적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매출 11조 478억 원, 영업이익 6,62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10조 4,192억 원 대비 11.8% 늘었고 당초 2023년 매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 안정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은 176.6%로 중흥그룹 편입 직전인 2021년 말과 비교해 48%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해외 수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암모니아 효소 플랜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내부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으로 수주로 이어진다면 지난 한 해 해외 수주액을 단번에 넘어서는 규모를 거머쥐게 됩니다. 지난해는 대우건설과 함께 모회사이자 중흥그룹의 또 다른 주축 중흥토건도 동반 성장을 이룬 해였습니다. 중흥토건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건 1조 16억 원을 따내면서 당초 목표인 1조 원 신규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과거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 원을 넘는 건설사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특히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수주액 1조 원을 간신히 넘는 곳들이 다수였습니다. 중견 기업 규모의 중흥토건으로선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중흥토건은 3년 전인 2020년만 해도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액 1조 3,350억 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7천억 원대 수준에 내려와 머물렀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2개의 사업지를 포함해 전국 총 9개의 도시정비사업을 품으면서 1조 원대 정비사업 수주액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중견 건설사 이미지가 강한 중흥토건으로선 두드러진 성과에 해당합니다. 건설업계는 중흥토건이 대우건설의 인수 이후 후광효과를 입은 결과라 분석합니다. 대기업 명단에 오르고 대우건설을 품으면서 지역 중견사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호남 지역 기업인 중흥토건이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럭키무지개 아파트 가로주택, 부원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일동대 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부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건설 브랜드 대우건설 인수 이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물론 이 같은 중흥토건의 성장세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중흥토건에 인수된 이후 A-에서 A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반면 중흥토건의 신용등급은 BBB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의 탄탄한 재무 상황에 비해 중흥토건의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시장의 의심을 걷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전인 2020년 중흥토건의 순차입금은 별도 기준 1,200억 원 규모였지만 인수 후 2022년 말 2조 원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차입금 증가로 중흥토건의 부채 비율은 2020년 32.2%였지만 2022년 기준 103.9%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이 존도는 13.8%에서 46.3%로 높아졌습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해외 사업 위주로 역량을 넓혀 나가면서 국내 주택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 이후 중흥토건도 여러 가지 대외 사업이나 외형이 커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영업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도 시장 입지가 커지는 등 예전과 다른 규모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